저희 이제 중국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중국인들이요 이번에 윤 대통령 탄핵 집회에 찬성한 것도 논란이 있지만은 심지어 우리나라 국민들을 폭행하고 예? 다양한 만행들을 저지르고 있어서 더욱더 많은 논란에 휩싸였는데 저희가 영상을 하나 먼저 볼까요? 네. 영상 하나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야, 왜 중국인이 여기 와? 중국인이잖아, 중국인. 야, 이거 잡아, 이거 잡아. 이거 잡아, 이거. 야, 이거 잡아. 중국인이잖아, 중국인. 야, 여기 왜 와, 이거. 예, 이게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여러분. 중국인이 예? 친구랑 같이 온 건지 모르겠는데 중국인이 우리나라 국민 할머니를 밀쳤어요. 그래놓고 뻔뻔하게 나는 오히려 본인이 아픈 신용을 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해당 영상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탄핵 반대 집회하는 자리에 중국인들이 나타나서 이제 적발이 된 거죠. 거기는 네. 국민들이 중국인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오히려 한국인 할머니를 밀쳐서 넘어뜨리고 그러놓고 본인이 당한 것처럼 예. 이렇게 액션을 취해서 논란이 됐는데 사실 얼굴도 나타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생략을 했는데 그 부분이 훨씬 더 적나라하기는 합니다. 그렇죠. 표정이 굉장히 당당하고요. 또 폭력적인 표정들을 저는 봤었는데요. 지금 이거는 저는 내정 간섭이에요. 외국인이 정치 집회에 참석할 수도 없고요. 실제로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들이 많이 동원되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중국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 대해서 이런 정치적 간섭을 자행을 해왔는데 그럴 때마다 일단 중국 당국은 이제 모르는 척합니다. 그래서 모르쇠로 일관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정황들이 너무 많고요. 방금 또 앞서서 말씀하신 이제 중국인 6명이 이제 한국인 커플을 최근에 폭행을 했어요. 예. 한국이 뭐가 잘났냐, 뭘 보냐는 식으로 하면서 폭행을 했단 그렇죠. 말입니다. 대한민국 영토에서 중국인들이 한국이 뭐가 잘났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가만히 있는 한국 사람을 때렸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얼마나 문제적인지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 와중에 또 무비자 입국을 대거 허용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이걸 또 추진한 게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당황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중국 공산당이 침투하고 있는 것은 외교적 침공이나 뭐 경제적 침공뿐만이 아니라 우리 정치적 기반까지 지금 사실은 흔들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은 다른 나라의 정치 집회에는 참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히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적법이 사실 굉장히 국적을 취득하기가 쉽게 되어 있어요. 결혼만 하면. 맞아요. 제가 2019년에 대학교 재학 당시에 국적법 개정안을 이제 졸업과제 같은 걸로 냈었는데요. 그때부터도 저는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취득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인들이 한국인으로 이제 뭐 귀화를 한다거나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은 뼛속까지 중국에 가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인으로 국적을 옮긴다든지 또 그런 식으로 중국의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움직임들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조선족이라는 표현은 쓰면 안 됩니다. 중국인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국적 중국인입니다. 그렇죠. 조선족이라고 말하면 뭔가 뭐 동포라거나 이런 표현들 뭐 언론에서도 쓰잖아요. 중국 동포 이런 식으로.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중국인이면 중국인이고 한국이면 한국인이지.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한국 중국인이에요. 동포라고 불린 적 있나요? 네, 그 사람들은 중국인이에요. 중국인이고 지금 간첩법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간첩법 개정을 하려는 것도 이런 중국 세력에 대한 견제 의미가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기존 간첩법은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외국으로 넓힐 경우에 북한 외에도 중국, 뭐 일본, 다른 나라들도 전부 다 할 수 있게 돼요. 예. 근데 지금 중국이 가장 심각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담화에서도 이야기할 정도로 유학생으로 위장하고 그리고 지금 관광객으로 위장을 해서 국정원에 있는 주요 시설 사진을 찍는다든지 2, 3년간 계속 중국 공항과 교신하면서 우리나라 군사시설들을 돌아다니면서 찍는다든지 그렇죠.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미국 항공모함에 있는 주요 시설들을 찍는다든지 지금 그런 식으로 하는 간첩 행위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현행 간첩법으로는 그 사람들을 처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이걸 막아버린 겁니다. 그럼 민주당은 도대체 왜 막았을까요? 차이나머니가 뒤에 있지 않는 이상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이것도 의심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중국의 정치 개입에 대해서 음모론 취급하는 사람을 저는 가장 의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한국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런 우리 우방국들, 영연방 국가들과 우리 우방국들, 일본에도 있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우방국들에 대한 전체적인 총공으로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조선족 70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또 특히 지방선거 투표권이 또 이슈가 되었던 맞아요. 것은 지방선거를 지금 우리나라가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나라에 대해서 투표권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 투표권이 없습니다. 근데 중국인들은 우리나라의 투표권을 갖게 돼요. 근데 이 지방선거라는 걸 여러분이 우습게 보시면 안 되는 게 지자체장 선거도 지방선거입니다. 실제로 지지난이죠. 그때 박원순 시장 때문에 보궐선거,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졌을 때 당시 박영선 후보를 지지했던 중국 세력이 있어요. 네. 그때 당시에 중국인들에 대한 투표권을 아예 확대하려고 했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 총선이나 대선까지도 확대하려고 했었고 아예 그 사람들이 단상에 올라서 연설까지 하면서 박영선을 서포트했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이게 지금 와서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지만 이미 2018년, 17년부터 계속해서 그 위험들은 존재를 했습니다. 언론이 그걸 심층적으로 확대해서 이야기해주지 않았을 뿐이고요. 또 실제로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중국이 선거에 개입한 정황들, 특히 캐나다에서 이번에 큰 논란이 되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내정 간섭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실체를 파헤치고 지금 엄벌에 처할 것들을 엄벌에 처하고 명확히 해야 되고 이에 만약에 기여했던 간첩 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정치인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도 사실 처벌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간첩 행동을 한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드리고 싶고 혹시 그 광주 MBC 영상도 있나요? 광주 MBC 저희가 MBC 영상 저작권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저희가 영상을 가지고 오지는 못했는데 광주 MBC에서는 10년 전부터 중국 공자학원과 함께 이제 정률성 동요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논란이 있었던 정일성 공원 말하는 거죠? 네, 그 정률성을 기리는 이제 동요제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 영상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걸 보면 정말 기함할 만한 부분이 정말 북한 인민군 노동자 뭐 이런 노동자 아저씨를 막 우리가 따라가자 이런 식으로 찬양한 노래를 아이들이 부르고요. 심지어 중국어로 오성홍기를 우리가 휘날리자 이런 노래를 한복을 입고 부릅니다. 이건 문화 동북공정이랑 역사 왜곡이랑 공산주의 프로파간다를 동시에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사실 저도 이걸 최근에 어떤 지지자분이 제보를 해주셔서 알게 됐습니다. 이럴 정도로 우리가 모르고 있었지만 곳곳에 중공 세력이 암약하고 있다. 이건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중국이 지금 가짜 국내 언론사 간첩 문제 뭐 집회 참석까지 이 정도면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채팅으로 주고 계신 게 노골적인 내정 간섭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건 진짜 노골적인 내정 간섭이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국에 가서 역으로 똑같이 했다면 우리는 어디 갔겠습니까? 당장 체포돼서 네. 잡혀갔을 겁니다. 근데 중국도 간첩법을 강화해서요. 예. 지금 한국 사람이 잠자다가 끌려갔어요. 공안한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내정 간섭이고요. 국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항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 네, 그리고 이런 공격은 이렇게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도 많습니다. 지금 그렇죠. 최근에 중국 해커가 지금 미국 재무부 사이트를 해킹해서 공문서 같은 것들을 편취해가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네. 또 지금 영국 왕자가 중국 간첩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중국 간첩 연구원장을 뭐 후원한다 이런 스캔들도 지금 우리 우방국들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중국의 내정 간섭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지금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죠. 참 이런 것들이 너무나 심각하다는 것 좀 말씀을 드렸고